그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계약을 하더라도 2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1년 계약을 하고 다시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은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계약을 할 때는 이 계약 기간이라는 걸 서로 정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계약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세는 2년, 월세는 1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월세랑 전세는 다른 게 없어서 거의 다 2년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1년을 계약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1년 뒤에 내가 좀 더 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약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주장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되나 싶은 내용이긴 하죠. 근데 이게 법에 정해놨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보면은 임대차 기간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보다 짧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2년 동안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임차인,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다면 1년을 유효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세입자다, 임차인이다 하면은 2년 계약을 하는 것보다 1년 계약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1년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혹은 2년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 이 내용이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왜 1년을 계약했는데 1년 살아도 되고 2년 살아도 되고 이렇게 법이 일방적이어도 되나? 라고 하는데, 이 법을 만든 이 배경을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임대차에 대한 월세라든지 전세 보증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자, 같이 올라가는데, 그렇다 보면은 집주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길게 임대차를 하게 되면은 이 상승분에 대해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짧게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6개월 정도로 계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집을 6개월마다 옮겨 다니거나 6개월마다 월세를 올려주거나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는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법으로 이걸 정해놓은 거죠. 야, 임대차 기간을 정해놓고 최소한 이 기간만큼은 너네가 보호해줘라 라고 해서 그 기간을 2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호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2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임대인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으로 쓰게 되면 나한테 불리하니까, 야, 특약을 하나 넣어야겠다. 1년으로 해주고 너 2년 살 수 있는 거 아니까 특약을 하나 적자. 1년 후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15% 인상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가지고 내가 1년 뒤에도 혹시 올라가면 이 특약을 발휘해서 더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특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사회초년생들도 있고 계약서를 처음 써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원래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계약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2년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1년 뒤에 이만큼 올려줄 바에는 이사를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2년을 나는 보호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법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보면요,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특약으로 1년 후에 15%를 올리겠다, 이런 특약을 적어놨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효력이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무효라는 뜻이죠. 또 만약에 1년 후에 무조건 나가겠다, 안 그러면은 1,000만 원의 위약금을 내겠다, 이런 조항을 적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1년 계약을 하겠지만 나는 3년까지 무조건 보호해주겠다, 이런 특약은 괜찮습니다.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1년 계약을 했는데 3년 동안 너 살아도 좋아, 이런 특약은 괜찮지만 1년을 하고 나서 뭐 벌금을 내겠다, 증액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 아니면 집주인이 무조건 입주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적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효력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년이 됐어요. 만기가 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오겠다, 혹은 내 아들이 들어가겠다, 직계 좀비속이 들어오니까 너 나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은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가셔도 됩니다. 이게 1년 계약만 되는 게 아니라요, 월세, 사글세, 전세 상관없이 6개월짜리 계약도 상관없습니다. 1년 3개월짜리도 상관없고, 이것보다 2년보다 짧은 계약이라면은 다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서 3박 4일, 펜션 같은 데 3박 4일이나 5박 6일 이런 거 끄는 거, 이런 것만 빼놓고, 이런 단기 계약을 빼놓고요, 나머지 임대차는 전부 다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2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전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 홍이었습니다.